무지한 외인. 조선의 동해바다 건너에 외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외국은 기후가 좋지 않고 땅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무지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줄도 몰랐지요. 그래서 외인들은 늘 조선을 동경하곤 했어요.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후가 좋고 땅이 기름져서 뭐든 심기만 하면 쑥쑥 잘 자란다는데, 그래서인지 조선 사람들은 몸집도 크고 인물도 훤하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다 가뭄이나 홍수라도 닥치면 외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곤 했어요.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곳곳에는 도적대가 날뛰며 산 사람들은 거짓골로 때려지어 요랑하곤 했어요.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마침내 외국은 조선의 선조 임금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외국 사신을 접견한 조선 임금님이 물었지요. 그대 나라에서 무슨 일로 그대를 조선에 보내는가? 외국 사신은 조선 임금님 앞에 엎드려 애원을 했어요. 저희 나라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곡식을 사갈 수 있도록 무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여러 신하를 불러 물었어요. 대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여러 신하들이 입을 모아 아뢰었어요. 저희 조선 같은 문명국이 어찌 외 같은 야만국과 무역할 수 있겠습니까? 외의 요청을 물리치소서. 이리하여 임금님은 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게 되었지요. 외국 사신은 몹시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이때 외인들은 식량 부족을 견디다 못해 무리를 지어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선과 명나라의 고깃배나 무역선이 이들 왜구의 약탈 대상이었지요. 이들 왜구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행동도 대담해졌어요. 바다 위의 배를 약탈하는 것만으론 굶주림을 면하기 어렵다. 조선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식량이며 재물을 빼앗아오자. 이리하여 왜구가 조선의 해안 지방에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는 군사를 보내 왜구를 물리쳤으나 왜구의 침략은 그치지 않았어요. 해안지방 백성들은 날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렸고 나라에서는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지요. 왜구가 해안지방의 백성들을 괴롭히니 어찌할꼬. 어느 날 임금님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자 한 신하가 아뢰었어요. 외인들에게 무역을 허락하소서.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 왜구도 줄어들 것입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부산의 부산포와 진해의 제포, 울산의 연포 세 항구를 개방하고 외인들에게 무역을 허락했어요. 외인들은 금은, 구리 등을 싣고와 식량으로 바꿔가곤 했지요. 이때 임금님은 각 포구마다 항구에 드나들 수 있는 외의 무역선수와 그들이 사갈 수 있는 곡물의 양, 그리고 조선에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는 외인의 수를 제한했어요. 외인들이 많고 조선을 드나들며 곡식을 사갈 경우 국내의 곡식값이 폭등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외인들은 슬쩍슬쩍 무역선의 수를 늘려갔으며 조선에 와서 눌러앉아 사는 외인의 수도 늘어만 갔어요. 그런데 외인들은 원래 야만인이라 성격이 거칠고 포악했어요. 게다가 조선 사람들이 외인을 얕보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외인들은 자주 조선 사람들과 싸우곤 했지요. 한 번은 외인들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났는데 외인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조선 사람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이 일로 조선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지요. 조선 사람들은 곧 외인들을 관가에 고발했어요. 못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들어와 살게 해주고 무역도 허락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감히 우리 백성을 해친단 말인가. 임금님은 처음에 허락한 숫자만큼의 외인들을 제한한 나머지 외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한편 무역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외인들은 이러한 조선 임금님의 조치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은근히 벼르고 있었지요. 조선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우리 외인들은 살아갈 수 없는데 조선 임금은 너무 가혹하다. 이건 조선인들이 우리를 얕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우리도 실력을 보여주자. 이때 제포에 불량한 외인 한 명이 용케 추방당하지 않고
여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전날 해적지에 있었던 무리들을 몰래 조선으로 끌어들여 제포성으로 쳐들어가 첨사를 죽였어요. 그러자 부산포 거제 등지에 살고 있던 불량한 외인들도 각기 외국 무리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바람에 부산포의 첨사도 살해당했지요. 임금님이 이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못이 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조선의 관리를 죽였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외국에서는 다시 무역을 허락해달라며 사신 10여 명을 조선에 보내는데 사신들은 동편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금부도사를 불러 명령했어요. 당장 외의 사신들을 모조리 잡아 금부에 가두어라. 이리하여 외의 사신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또한 삼포에 군사들을 내려보냈어요.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남김없이 소탕하라. 군사들은 외인들과 20여일 동안 싸웠어요. 이때 조선 백성 및 군사 272명이 죽고 800여 채의 집이 불탔지요. 반란이 진압된 뒤 임금님은 남아있던 외인들을 완전히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삼포를 폐쇄해버렸답니다. 외국은 사죄하는 사신들을 보냈어요. 이제 사신들은 울면서 사과하고 또 애원했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대왕께서는 부디 화를 푸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구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외국은 각지에서 일어난 무사들의 반란 때문에 크나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혼란이 계속되자 2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